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주를 보내고 이번 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여러 이슈와 전략들 나눠가겠습니다. 메리트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매크로 이슈, 엔캐리 이슈, 국내 내적으로는 가진 실적 등을 소화했던 지난 한 주였어요. 지난주 좀 충격적인 흐름도 있었는데 일단 마무리는 그래도 적정히 지어가고 있습니다. 불안감 이제 좀 떨쳐내고 긍정의 회로를 돌려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딱 예스 노로 말씀드리면 노인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런 부분들에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그 JP 모건에서는 한 75% 정도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수의 이제 기관 쪽에서는 아직도 50% 정도 남았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출연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시장에 쏠림이 일어났는데 그 쏠림이 일반적인 자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금이 투입이 된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제 쏠림의 레버리지에 들어갔던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구나.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추적해 보니까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상관관계가 무려 한 80% 이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미국 쪽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 엔 그 환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트를 겹쳐보면 거의 그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까지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알고만 지내면 안 되고 결국은 매매에 이제 어떤 포커스를 잡아야 되느냐인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의 달러 엔 그 환율이 110에서 12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47 정도예요. 여기에서 110에서 120까지 빠지는 거를 마냥 지켜보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그 유연하게 이제 지나가 버리면 모르겠는데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달러 엔이 140을 하회할 때 주식 비중을 극단적으로 좀 줄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40엔을 하향 이탈할 경우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하나의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사안을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색깔, 두 가지 색깔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코멘트를 저희 제작진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비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가 여리인 부분을 세 가지로 꼽아보면 ROE,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든지 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배당을 이제 재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 장기 누적 수익률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고 위험 대비 보상 비율도 굉장히 그 미국 쪽은 높습니다. 변동성이 그 우리나라 대비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잘 나고 그게 누적적으로 복리 수익도 추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변동성 대비 수익률도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마냥 장기 투자가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쪽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ROE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이제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래서 주식 수를 줄여가지고 한 주당 받는 이익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줌으로써 자본을 낮춰가지고 자본 대비 이익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늘리는 방안, 주주 환원을 정책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도 ROE를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다거나 하는 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투자가 조금은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마지막 이제 제가 유념해야 될 거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요번에도 우리나라가 주간 단위로 출렁거릴 때는 가장 많은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이 극단적으로 좀 위험에 그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이런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가 조금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잘 챙기지만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장기 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잡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 반대 포지션,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직 국내적으로는 주식을 사두고 묻어만 두라는 입장이었지 MDD라든지 스탑, 로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냥 다양한 섹터만 구성을 했지 그 사이사이 뭐 1등주, 2등주 간의 손익비라든지 이런 용어에 익숙한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기 배당 이 누적도 굉장히 퍼포먼스 차이가 커요. 그 장기 10년 그 누적을 볼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 10년 수익률이 한 175% 정도. 네. 그리고 배당을 이제 덧붙인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을 덧붙이면 225%가 넘어가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7% 그리고 배당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28%에 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그 시행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가 조금 원활한 쪽으로 가길 바라면서도 매매적인 전략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색깔의 어떤 맥락을 얘기하시는지는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는 있겠죠. 지난 출연 때 주도주가 다 쉬고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주간 수익률 상위 섹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에 부합해서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만약에 또다시 변동이 온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유념해야 될 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리스크 대비합시다. 리스크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대비하고 나서 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게 리스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를 하되 그 대비했다라고 끝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펼치지만 현금 같은 경우에도 30% 40%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비중을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되 보다 이제 적극적인 공격적인 스타일이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손익비가 나오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임하는데 그 기준이 그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주간 단위로 상승률 1위에서 3위 내에 포함되는 이제 섹터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30%를 채워 넣어라. 네. 이런 부분이고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는 부분을 아는 거랑 실행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때도 평지를 이렇게 안전한 도로에서 운전할 때랑 빙판길이랑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안전한 도로, 고속도로라고 비율을 드린다라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변동성에 취약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빙판길을 유념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특히나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라거나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현금화 전략 그리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전략 그런 식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마냥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유지하고 또는 지금 시장에서 괜찮아 보였던 종목들을 미리 주어가는 전략보다는 손익비를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종목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등한시에서 이제 한시가 한가롭게 바라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가롭게 바라보서 소홀하게 포트폴리오를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좀 적극성을 강조해 주셨고 근데 손익비가 나오는 종목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시점을. 지금 그 지수부터 일단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현재 위치 제가 차트를 준비했었는데 네.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보다 그 조금 이제 살짝 삐끗하면 지수가 한 2,480까지 빠질 수가 있고 오를 경우에는 2,700까지 오를 수가 네.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걸 확대할 경우에는 2,400까지 빠질 수가 있고 러프하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더라도 2,750까지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대비 빠지는 폭 대비 올라가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럴 때에 상승 추세 구간도 아니고 리스크 대비 수익이 극단적으로 두세 배 이상, 뭐 극단적이지 않지만 두세 배 이상 많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포트 전체를 주식으로 채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 어때요? 좋아요가 아니라 이 종목의 손익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제가 주말에 뽑아보니까 관심 종목을 1조 이상 종목이 한 12개 정도, 손익비가 좋은 종목, 그리고 2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종목이 22개, 그리고 1,000억에서 2천억 되는 소형 종목이 한 32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익비는 중소형주가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지수상에서의 손익비 위치도 대형주를 미리 깔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임하시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종목명 있으세요? 한두 개? 뭐 지금 제가 AS 들어가는 넥슨 게임즈가 있겠지만 지금 사셨던 분들의 입장보다는 신규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버무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넥슨 게임즈 저희 말씀 주신 김에 AS에 보겠습니다. 7월 22일 관심주인데 최고가 상승률 48%. 정말 단시간에 단단히 지켜주는 정말 단기간에 3개월 차트 보면 너무 좋거든요. 넥슨 게임즈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분?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 확장이 중요하고 서구권에서 터지느냐 마느냐, BTS처럼 서구권에서 먼저 터지고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작업하면서 보니까 실시간 스팀에서 이제 글로벌 게임 순위가 나오는데 동사가 이제 글로벌 2위, 북미 1위를 여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자료가. 단기적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3만 원 돌파하고 매도를 하시기 바라지만 내년까지의 실적을 미리 당겨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한 2조 5천억 정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3만 7천 원까지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각각 나눠서 살펴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AS 내용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 오스테오닉입니다. 오스테오닉 하니까 갑자기 이제 부장님과 방송할 때 제 앞니가 깨졌던 그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관련주입니까? 지금 이제 정형외과 그 관련주고요.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죠. 네. 그래서 나사라든지 생화학 쪽으로다가 나사 플래트 이런 쪽인데 지금 뭐 동사는 매출 2분기 일단 실적부터 잡고 가면 네. 2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한 28% 46%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매출이 40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44%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단은 한 75억 정도가 나와서 전년 대비 한 70% 이상 그것도 고성장한 전망입니다. 동사는 이제 관절 인대 재건 쪽에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제품이 있고 뭐 뼈, 손발, 다리 이런 네. 쪽으로 돼 있는 트라우마 쪽이 있고 그리고 CMF라고 해가지고 두개골이라든지 상악, 하악 쪽을 담당하는 쪽이 있는데 그 스포츠 메디슨 쪽은 이제 글로벌 2위 정형외과 쪽인 진머사와 이제 글로벌 수출 쪽으로다가 확대 정책을 펼치는데 3분기 미국 FDA 승인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CMF 쪽으로는 4분기 이제 그 독일 의료기기 업체인 비브라운사와 함께 중국 쪽에 진출을 하는 이래 이벤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이제 미국 쪽에 확대된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 가격 받는 단가보다 ASP가 1.6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국내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될 곳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 중소형단에서 그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손익비까지 괜찮은 종목. 그래서 매수가 4,930원에서 5,400원. 그리고 목표가 8,000원. 손절가 4,600원. 제시드립니다. 그 손절가를 보시면 매수가랑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목표가는 굉장히 높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앞서 살펴주셨던 시장관에서 손익비가 좋은 종목 내에 한 종목으로 오스테오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대비 목표 라인이 훨씬 더 여유 있는 종목으로서 저희가 지켜볼 내용들 기억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에너지 받아봤습니다.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